이번 시간에는 나베스톡스 이퀘이션을 유도한 나베스톡스 이퀘이션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 종류 문제가 이제 7장에 가면 이제 측류 유동에서 계산을 합니다만, 일단 5장에서 우리가 나베스톡스 이퀘이션을 유도했으니까 이 식을 한번 쭉 풀어보는 거다. 우리가 나베스톡스 이퀘이션은 이계 방정식이고 비선형 방정식이고 편미분 방정식에다가 연립에다가 무지 복잡해요. 그래서 문제를 손으로 풀 수 있는 거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손으로 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 일단 비선행항이 없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 두 평판 사이의 유동, 당기는 유동입니다. 유도가 상면에서 배내판으로 넓게 당긴다. 그러면 여기 Y축은 Z방향으로 됐고, 상하 방향이 어떻게 되든지 X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안쪽 방향으로는 2차원 유동이니까 2차원 유동이면 항상 단위폭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자, 그래서 1차원 유동이죠. 그래서 자, 1차원 유동이니까 가정이 뭐가 되냐면 자, U라는 속도 분포만 간다. 그러니까 V는 0이다. W는 0이다. 그 다음에 U의 상면의 바운더리 컨디션은 대문자이고 바닥면은 노스리 컨디션이다. 자, 정상 상태다. T에 대해서 미분이 0이다. 자, 해서 이렇게 따져봤더니 자, 제일 먼저 연속 방정식에 대입해 봐야죠. 자, 델 X에 델 U, Y, Z 여기가 0이죠. 여기가 0이고 여기도 0이고 그러니까 X방향의 U의 미분은 0이다. 곧 U는 Z만의 함수다. 1차원 유동이라는 거죠. U는 Z만의 함수다. 자, Y의 함수는 일단 아니고, 그 다음에 X의 함수 아니니까 U는 Z만의 함수다. Y의 함수가 아닌 이유는 뭐죠? 그냥 2차원 단면에 대한 유동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동 자체는 공간은 2차원 공간으로 되는데 유동 자체는 이렇게 Z만의 함수는 1차원 유동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나베스톡스 이퀘이션에 이걸 대입했습니다. 가속도 성분, x방향 가속도, 그 다음에 델 x의 점성항 이렇게 u 점성항, 그 다음에 v방향 가속도 쭉 일단 다 한번 써봤어요. 다 한번 써보고 어느 항이 없어지는가를 보겠다 이거죠. 자, 정상 유도이니까 이거 없어졌죠. 자, 델 x의 델 u가 0이라 그랬으니까 없어졌죠. v가 0이라 그랬으니까 없어졌죠. w가 0이라는 거 없어졌죠. 자, 이거는 살아남아야 되겠고, 자, x방향 미분 0이라 그랬죠. z방향 미분 0이라 그랬죠. 그래서 y방향의 미분, 자, 식에 가면, 자, 우변으로 넘어서 점성계해주면 p의 x의 미분에서 u는 이코로 여기 z의 2차 미분분의 u, 고치지 못했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J방향 보면 V 속도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 보나마나 다 없어졌죠. V 없어졌고 V 속도가 0이니까 여기 미분 다 없어졌죠. 자, P로 미분한 거는 0이다. 같은 방법으로 Z방향도 0이다. 2차원 유동이라고 했으니까 2차원 단면 유동이니까 일단 이 자체가 일단 2차원 단면 유동이라서 이거는 당연히 0이고 여기도 보니까 P에 대해서도 0이고 P의 Z방향, 상하 방향의 압력 구배가 없다 이거죠. 결국 남는 거는 X방향 압력 구배만 있다. 이쪽 방향으로만, X방향으로만. 경계 조건은 뭐냐면 Z는 미끄러 세로에서 U는 저 위에서는 여기 좌표축에 X 아래쪽으로 Z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U는 대문자이고 Z는 H에서 U는 미끄러 0이고 U는 속도 분포는 0이다 하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갖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유동을 계산할 때는 총 나비오-스톡스 이퀘이션에서 출발해서 각 항들이 어떻게 없어지는가를 전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제일 먼저 연속 방정식에서 먼저 관계를 찾아보고 그 다음 계속 하나씩 없애고 최종식은 1차원 유동의 최종식은 저 평판일 때 이렇게 되고 바운더리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윗면이 움직일 수도 있고 아랫면이 움직일 수도 있고 여기서는 윗면을 기준으로 해서 좌표축을 잡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좌표축을 잡죠. 이렇게 y 방향으로 그리고 여기를 x로 하고 y로 하고 문제에 따라서
뭐 하니까 저건 이런 과정을 간다. 그러면 자, 현재 푸는 관계를 그 다음 푸는 관계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지배식으로부터 우리가 구한 거는 x에 대한 u는 x에 대한 미분이 0이다. 그 z만의 함수다. u는 z만의 함수고, 자, p는 뭐라 그랬냐면 아까 열심히 해봤더니 뭐 u는 z만의 함수고 p는 x만의 함수고 p는 x만의 함수고, 따라서 이 식은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니꼬르가 되려면 여기는 z만의 함수고 여기는 x만의 함수고, 그러면 조건이 맞을 수 있는 거는 상수밖에 없어요. 상수밖에. 여기 뭐 u는 z의 함수가 되고 p는 x의 함수가 되고, 여기서 해서 뭐 x만의 함수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사실은 두 개 여기 뒷골이 났으니까 얘가 상수 c가 된다 이거지. 상수 c로 된다. 자, 해석을 뭐는 적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적분해주면 여기 뭐 x만의 함수니까 z로 편적분한다 그래도 x 함수니까 그냥 뭐 상수에다가 tz 되죠. 그래서 상수의 z 플러스 c1 한 번 더 적분해주면 z제곱에 c1 제곱에 c2. 자, 해서 바운더리 컨디션 z는 이꼴 제로일 때 u니까 여기 u가 되죠. 그 다음에 h일 때 제로 해서 c1을 구하면 되죠. c1을 구하면 속도 분포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 뭐 정확하게 지금 계산이 뭐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z 대입해 주면 여기 h니까 0이고 z 대입해 주면 0이니까 바닥 u 나오고 h 나오면은 h 제로고 h에서 1 제로에서 u는 제로가 되죠. 그래서 자, 이런 분포가 된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 분포를 했는데 우리가 해놓고 보니까 좌표축을 z방향으로 했을 때 바운더리 컨디션에 따라서 자, C1, C2는 이제 뭐 바닥면이 움직일 수도 있고 윗면이 움직일 수도 있고 두 면 다 움직일 수도 있고 두 면이 다 고정돼서 이런 뭐 채널 프로 뭐 원통이면 파이프지만 이런 유동일 수도 있고, 자, 모든 푸는 방법의 지배식은 항상 여기 있는 이 식입니다. 이 식이고 바운더리 컨디션에 따라서 틀려진다. 그러면 바운더리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유량도 계산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유량 계산이죠. 유량 계산은 어떻게 돼요? u 방향의 dz를 적분하는 거죠. u 방향의 dz 적분. 쪼르르게 뭐 우리 뭐 여기 수식이 복잡한 것 같지만 z의 1차 함수고 여기는 상수고 여기 z 곱에서 적분을 해야죠. 뭐 이렇게 h-z의 z가 아니고 hz고 z 제곱이고 해서 풀어서 주면 이런 유량 함수가 나온다. 제일 먼저 우리는 유량이 고정돼야 된다 그랬죠. 자, 전단력에 대해서 계산한다. 전단력. 뭐 타워 xz 또는 zx 해주면 w는 필요가 없으니까 tz 이거만 해주면 되죠. dz의 유전이 z 함수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런 함수가 되고 그 다음에 z는 0일 때 값, 그 다음에 h일 때 값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속도 분포를 구하면 다 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압력 분포는 어떻게 되냐? 압력 분포는 아까 어떻게 된다 했죠? 식이 이렇게 되는데 자, 미분에서 0이니까 뭐 y에 대해서 적분해서 0이고 속도 분포는 여기 뭐 한꺼번에 다시 속도를 분포를 했네요. 그 다음에 dx분의 dp는 자, 뭐 한번 적분해서 p는 이꼬르 경계 조건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상수 c니까 c의 x가 돼야 되는데요. c의 x 플러스 c0 미분해서 0이다. 그러면은 자, 여기 뭐 수식이 좀 여러 조건들을 뭐 해놨는데요. 저건 압력은 px는 어떤 상수점 미분의 상수 뭐 kx 플러스 상수 c 에서 무슨 조건을 내려줘? 그러면 자, 이쪽 양면의 p1 조건과 이쪽에 p2 조건. 자, 어쨌거나 일단 채널 프로가 되려면
압력 분포는 이렇게 선형관계다. 선형. 대기 중에 노출돼 있다면 대기압인데 그렇지 않다면 어디에 파이프 채널의 중간 정도라면 중간 정도 있다면 이 압력을 우리가 모르죠. 뭐 주어진 값만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사이에 압력이 유동이 x쪽으로 가려면 뭐 떨어지겠죠. 뭐 이렇게 선형관계다. 압력의 변화는 선형관계를 이루게 된다. 가장 간단한 문제인데 간단한 문제지만 우리가 자세히 풀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계 조건에 대해서도 풀어볼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베스톡스 이퀘이션에서 가장 간단한 식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다음과 같은 겁니다. 이게 양쪽에 P가 노출이 되어 있고 일종의 이천 베어링이라는 베어링이고 옆으로 쭉 하는 유동이에요. 밑에 채가 쪼르륵 이동하고 있다. 쪼르륵 이동하고 있고, 근데 윗면이 이렇게 경사져 있다. 경사져 있다. 이 경사져 있다는 얘기는 U라는 속도도 있지만 내려오는 속도 V도 있죠. 내려오는 속도. 그러면 우아래 속도가 다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비선행항이 이게 안 없어져요. 자, 일단 2차원 유동을 나베스톡스식을 쓰면 연속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죠. 자, X 모멘텀, 여기 정상 상태라고 일단 가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Y 모멘텀 이렇게 쓰죠. 근데 UV가 다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사가 아주 작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V는 U에 비교해서 무시한다. 0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무조건 비선행항을 0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연속 방정식 보면 여기 똑같이 델 X분의 델 U는 0이다. 그러면 아까 이제 1에서 했던 거와 같은 식이에요. 그러면 dy의 제곱에 du는 u분의 1의 델 x분의 델 p다. 이렇게 되죠. 델 p다. 그 다음에 이거는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u는 y만의 함수고 p는 x만의 함수고 y 방향에 p가 0 됐으니까 그래서 u는 편미분으로 됐지만 dy의 2차미분이 된 거죠. 편미분이 아니고 이제 상미분이 돼서 y만의 함수가 됐다. 자, 델 y분의 델 p는 0으로 p는 x만의 함수다. 근데 두가 니꼬르 p dx분의 dp는 니꼬르가 되려면 상수가 돼야 되는 거죠. 상수고 u의 2차 미분도 상수고, 그러면 차변으로 넘겨서 2차 미분이니까 미분 방정식이라고도 그랬잖아요. 그냥 두 번 적분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y 제곱항이 되고 c1의 y가 되고 c2가 되고, 자, 이 식을 한번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dy분의 du는 이 앞에 압력 변화율에다가 y항이 붙고 거기를 2차 미분하니까 2분의 y 제곱이 되고 상수 c1에는 y 붙고 c2 붙고, 경계 조건은 뭐냐면 y는 0일 때 u는 u고 y는 b일 때 u는 고정돼 있고, 자, 대입해서 c1, c2를 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됩니다. 이렇게 다음과 같은 식이 여기서 u도 일일이 대입해서 풀지는 않지만 우리가 넣어보면 금방 알죠. y는 내 거로 제로 넣으면 u 그대로 넣었고 제로 넣으니까 0이고 y에다 p 넣으면 여기 항 없어지고 여기 항 없어지고, 그래서 속도 분포는 u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1번 문제와 같은 답인데, 근데 1번 문제와 다르게 b는 우리가 가정에 의해서 b는 상수가 아니고 아까는 h였는데 b는 x의 함수죠. x의 함수. 그래서 q를 이제 항상 유량이 중요하니까 유량을 적분하면 u를 dy로 적분하죠. dy로 적분하면 여기 적분할 때는 y 제곱항 그 다음에 y항 이렇게 각각 해서 해줘야죠. y 제곱이면 적분하면 3분의 1 y 3승이 될 테고 y항은 2분의 1 y 제곱이 될 테고, 그래서 해주면 같은 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유량은 어느 단면에서는 항상 일정해야죠. 유량이 변하면 안 되니까 비압축성이니까 통과하는 유량은 똑같죠. 그래서 dx분의 dp를 q하고 표시할 수가 있죠. p로 넘고 그 다음에 이제 dx로 적분해줘야죠. p는 dx로 적분해주면 여기서처럼 분모에 p가 들어가는 이런 항이 되죠. 근데 적분하려고 할 때 이게 상수면은 이렇게 되겠는데 b가 상수가 아니죠. 상수가 아니고 다음과 같이 b는 거로 경사져서
B는 거로 B1 마이너스 AX. 그래서 이거를 분모에다 넣고 적분하면 P는 이거지. 뭐 적분은 분모의 함수 그냥 뭐 1차 함수 들어있으니까 적분하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양변의 조건이 x는 제로일 때 p는 제로고 x는 x는 니꼬르 l일 때 p는 제로고 그 절대 압력이 아니라 저기 게이지 압력이잖아요. p는 제로라는 얘기는 대기압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유량 Q와 뒤에 상수 C를 구할 수 있죠. 나머지는 다 주어져 있는 값이고, 그래서 Q와 C를 구한다. 그러면 Q와 C를 대입하면 압력 분포는 여기 이렇게 작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쪽은 단위 하중까지 계산을 하면 로그 적분 나오고 막 그래서 그냥 너무 복잡하게 하고 그 다음에 최대 하중을 이제 옵티멈 갖고 하려면 마찬가지로 또 복잡하고 해서 거기까지는 뭐 설명 안 하고요. 이게 압력 분포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한다.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유동이 됐든지 우리가 손으로 풀려면 나베스톡스 이퀘이션을 풀려면 기본적으로 그 비선행항이 없어진다는 가정을 어떻게든지 도입을 해야 돼요. 도입을 해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시린데칼 좌표예요. 시린데칼 좌표인데 이게 이제 반지름 방향으로 뭐 어떤 유체 안에서 위에서 일정한 원판을 눌려준다. 이게 원판을 h 높이까지 올 때 갈리는 시간이 어떻게 되냐. 사실은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한번 어떤 식으로 푸는가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직접 풀려면 이건 저건 어리처럼 풀면 되죠. 자, 해서 나베스톡스 이퀘이션을 우리 시린데칼 좌표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앞에 가정을 쪼르륵 해서 하면 어떻게 되냐면 R 방향의 P에다가 점성항이 당연히 모멘텀항은 다 뒤류 가속도항은 다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Z 방향에 대해서는 중력 가속도만 나와요. 세타 방향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서 보니까 V세타와 VZ도 무시하는 거예요. Z방향 수직으로 내려오는 유량도 살려놓으면 비선형이 다 살아나니까 다 없어져서 연속 방정식은 아까 카테시안 좌표처럼 첫 항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델 R분의 델의 R의 VR은 0이다. 그래서 두 번째 식을 이렇게 Z 방향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세타 방향에 대해서는 압력이 함수가 아니니까 P는 마이너스 로지 Z 무게에 의한 그 Z 방향 변화에다가 어떤 FR의 함수다. 그죠? FR의 함수다. 이 식을 일식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일식에 집어넣으면 일식의 그 점성항의 두 번째 항은 이 항은 연속 방정식 여기에서 0되고 없어져요. 그래서 남는 거는 이 P에 대한 R 미분과 VR에 대한 Z 미분이. 그래서 여기 P는 R로 편미분하니까 TR분의 TF가 남고 TZ분의 DVR만 남는다. 그러면 여기는 R 함수고 여기는 Z 함수니까 아까 상수인 것처럼 취급이 되죠. 그러면 VR은 이렇게 해서 Z의 2차 함수로 표시가 된다. 그죠? VR은 Z 2차 함수로 표시되고 경계 조건은 걸 어떻게 되냐? 바닥에서 0이고 위에서 0이고 바닥에서 0이고 위에서 0이고 그래서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Z는 니꼬로 제로에서 VR은 0이고 Z는 H에서 VR은 0이고 그래서 VR의 분포는 이와 같이 표시가 된다. 그러면 이거 일일이 여기다가 칠판에 쓰면서 적분을 하면 좋은데 이건 여기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직접 이거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해서 상수 계산하는 거니까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유량은 어떻게 되냐? 유량은 항상 삥 돌아서 적분을 R 방향으로 적분해야 되니까 2파이 R의 DZ죠. 원주 방향으로 나가는 유량 쪼르륵 적분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밀어준 좌측은 여기 Q 적분한 거고 우측은 파이 R 제곱에서 U라는 속도로 내려오는 거고 그러면 DR분의 DF는 다음과 같은 식이 된다. DR분의 DF는 다음과 같은 식이 되고 R에 대해서 적분해주면은 식은 이렇게 상수 R에 대한 1차항이니까 여기
2분의 r 제곱이 돼서 F수는 3r 제곱이 되죠. 그러면 경계적 거는 뭐냐면 r은 r0에서 f는 니꼬르 제로이다. 그 f가 그쪽에서는 저기 p에 영향이 없으니까. 그래서 f 값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압력 분포는 이것처럼 대비해주면 p는 이렇게 분포되고 전체 힘은 면적 적분해주면 저 뭐 0에서부터 r까지 적분해서 2파이 r에 dr을 해주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분해주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z 방향으로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dt의 dz죠. dz. 그래서 여기 우측에 있는 u에다 여기를 넣고 z에 대해서 풀면 되죠. z에 대해서 풀면은 식은 이렇게 되고 f에 dt분의 dz고 dt는 이렇게 되고 쪼르륵 해서 그래서 일정한 힘을 준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쪼르륵 적분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가 공부는 뭐 여기는 이제 일종의 역학 문제 비슷하게 되버렸죠. 저건 뭐 이런 예제도 있다. 실린더리칼 좌표를 풀 때는 항상 우리가 실린더리칼을 먼저 저기 지배방정식을 우리가 유도는 안 했지만 가기치 지배방정식을 가져다 쓴다는 거죠. 쓴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가 나베스톡스식에서 베르니식을 유도하는 것을 뭐 3장에서도 누차 했어요. 하는 와중에 뭐 했냐면 비압축성이어야 되고 비점성은 컬 V는 니꼬르 양이라는 거죠. 컬 V는 니꼬르 양이다. 컬 V는 양이다. 물론 뭐 3차원이 됐든 2차원이 됐든 그 다음에 베르니식이 적용되려면 정상유동입니다. 비정상일 때는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래 X 모멘텀을 써보면 엑스트림이 X 모멘텀 나베스톡스 이치 에너지에다가 뭐 압력 변화에다가 점성한 컬 V 조건을 집어넣으면 컬 V 조건이 지난번에 스트림라인 조건으로 할 때도 여기 dx, dy 막 했는데 여기는 컬 V 조건이니까 dz의 du는 델 x의 델 w, dy분의 델 u는 dx분의 델 v 그래갖고 이항을 교체해 주는 거죠. 이항을 교체해 주면 어떤 식이 되냐면 엑스트림이 그냥 뭐 v에 여기 두 번째 보면 v 곱하기 델 x의 델 v가 되죠. 그러니까 묶어놓으면 델 x는 미분한 거야. 안에 2분의 u 제곱, 2분의 v 제곱, 2분의 w 제곱. 그 다음에 압력항은 그대로고, 그 다음에 점성항도 이렇게 바꿔놨더니 델 x 미분으로 나오고 안에가 이렇게 안에가 뭐 압축성 유동의 비압축성 유동의 연속 방정식이 됐죠. 그 다음에 우리 바디포스는 h에 대해서 x 방향의 변화일로 표시가 돼요. 이렇게 h로 표시가 돼. x 방향에 대해서 다 같은 이 식을 다시 정리해 주면 어떻게 되죠? 속도 u 제곱 v 제곱이니까 전체 속도의 x 미분이고 압력의 x 미분이고 h의 x 미분이고 안으로 집어넣어주면 델 x의 2분의 f q의 제곱 플러스 q가 속도 v죠. 로분의 p 그 다음에 gh 같은 방법으로 뭐 y 방향에 대해서 해주면 똑같은 식이 이렇게 나오죠. z 방향에 대해서 해줘도 똑같은 식이 나오죠. 자 다시 다 정리하면 그러면은 전체 이 안에 있는 항을 전미분을 해준다. 이처럼 이렇게 전미분을 해준다 그러면 앞에 편비분해서 계속 넣은 거에다 dx 넣은 거에다 dy 넣은 거에다 dz 좀 위에 다 합한 것과 같으니까 니꼬르 0이 되죠. 니꼬르 0이 되고 따라서 안의 값은 2분의 v제곱 플러스 로분의 p 플러스gh는 니꼬르 상수 그래서 우리가 이걸 베르니 이퀘이션이라 한다. 베르니 이퀘이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대로 나와 있어요. 비압축성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비회전 유동 컬 V는 0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스테디 정상 유동이어야 된다. 그러면 베르니 이퀘이션이 적용된다. 그러면 3장에서 했던 유선을 따라서 하는 거는 앞에 컨디션이 다 같을 때 전체가 성립하는 거고 그 자체도 성립하는 거고
거기는 유선을 따라서 하는 거는 점성여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점성여도.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이제 베르니케이션에서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성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뭐가 된다랬죠? 손실이 생긴다 그랬죠. 손실을 헤드로스를 고려해 줘야 된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성 유동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그 나비어-스톡스 이퀘이션을 유도하고 거기를 간단히 적용하는 문제들을 다뤄봤습니다.